주식을 하는 게 맞을까요? 누구예요? 주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주식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펀드 매니저였을 때 SK텔레콤을 3만 원 주고 샀어요. 그게 10만 원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주식을 얼마에 팔았을까요? 440만 원에 팔았어요.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 돈 많고 그 월수에 큰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가, 우리 아이들 다 훌륭한 투자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개개인의 금융에 대한 지식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됐습니다. 한국도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젊은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 노후 준비 안 된 사람들, 주식에 투자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 영화를 별로 사람들이 안 봐요. 왜 안 볼까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왜냐면 이런 걸 그 용어도 잘 모르고 정확하게 어떤 얘기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금융 영화는 한국에서 히트를 못 쳐요. 미국에서는 많이 본 영화도 한국에서는 영화를 안 봅니다. 개인들이 두려워할 필요 없다. 주식 투자는 여러분들이 더 훌륭한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고요. 근데 이제 질문을 좀 몇 개 하셨는데 질문을 제가 하나는 얘기하려고 합니다. 학원을 안 보내는데 종일 게임만 하는 경우 대처 방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학원을 보낸다고 게임 안 할까요? 네. 그것보다는 아이가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도서관에 가야 돼요. 책을 많이 읽으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책에서 다 비밀이 있어요. 단순히 학원 가는 것보다 저는 책을 읽으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중학교에서 시작하는 게 맞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태어나자부터 했었어야 되죠. 왜냐면 시간에 투자하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투자하는 게 낫죠. 근데 우리는 아이들이 돈에 대해서 알면 안 된다고 그러죠? 돈을 알면 아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돈을 가르쳐야 됩니다. 대표님 어릴 적부터 절약하시면서 생활하셨네요. 맞아요. 저는 엄청나게 절약을 했습니다. 절약한 이유가 뭐냐면 돈이 없었기 때문에 가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약했습니다. 30대 후반 신혼부부인데 저희는 레버리지 하지 않고 선생님 말씀대로 전세계좌, 연금, ISA 이용해서 매달 1일 적립식으로 지수 투자 중입니다. 떨어지면 남은 현금으로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물론이죠. 근데 그거를 물타기라고 얘기해요. 물타기. 물타기가 아니라 좀 유식하게 얘기해야 되죠. 그리고 영어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라는 말 써요. 꼭 외우세요. DCA라고 합니다.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내 매일 가격을 에버리지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물타기라고 표현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주식가격이 비쌀 때도 쌀 때도 상관없이 꾸준하게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도 나쁠 때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거꾸로죠. 올라갈 땐 사요. 떨어지면 절대 안 사요. 그죠? 네, 이게 잘못된 투자 방법이죠. 주식에 넣거나 투자 비율은 몇 % 정도가 이상적으로 보시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젊다. 많을수록 좋죠. 많을수록 좋죠. 10% 투자하는 것보다 20% 투자하는 게 낫고 20%보다 30%가 낫죠. 소비는 월급의 몇 %가 이상적일까요? 안 할수록 좋죠. 네. 그죠? 이 질문 되겠지만 왜 대표님은 한국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당연하죠. 저도 한국 사람이죠. 그래서 한국이 잘 됐으면 좋겠고 저는 한국이 진짜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조건이 있죠. 우리 금융이 발달해야 돼요. 돈을 일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특히 우리 아이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야 됩니다. 부자가 왜 되느냐? 부자가 왜 돼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그게 부자가 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유태인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부자가 되라.
큰 부자가 돼야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 그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부자가 되는 이유가 분명해졌죠. 주식을 하는 게 맞을까요? 누구예요? 여기 왜 왔어요? 주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주식을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식을 안 한다는 얘기는 나 혼자서 부자 되겠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몸이 늙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일하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삼성전자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주식 투자라는 거, 우리가 주식 사는 걸 뭘 산 거예요? 소유권이죠. 지분. 내가 지분을 취득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남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사고 파는 대상으로 알죠. 주식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배웠는데 하락장대에 떨어져서 더 사고 싶어집니다. 대단하네요. 그래도 조금씩만 사야 되겠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싸졌으니까 더 사고 싶은데 조금 더 사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마음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마음을 어떻게 잡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는 길게 보면 뭐예요? 희망을 줍니다. 희망. 그동안 걱정이 많았는데 내가 주식을 모아가게 되면 희망이죠. 언젠가는 이 기업들이 성장하게 되고 나는 지분을 모아가면은 성장했을 때 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거고 이 다음에 은퇴했을 때 그 돈이 나한테 큰 돈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Save now, power later라는 말을 써요. 지금 당신이 10,000원 아낀 게 나중에 무지하게 큰 파워로 돌아갈 거다. 그게 복리의 마법이에요. 오늘 10,000원, 오늘 20,000원, 그것들이 지금은 작지만 무지한 파워로 온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산 위에서 눈덩어리 하나 떨어뜨린 게 밑에 내려올 때 엄청난 큰 눈사람 같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그게 결국은 시간이다. 시간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여기 써있죠. 이게 3가지예요. 오늘 돌아가실 때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3가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훌륭한, 여러분들 자녀나 여러분들이 훌륭한 투자가가 된다는 거는 이 3가지예요. 일찍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다 일찍. Right now. 무조건. 내일부터 하지. 또 시드머니 만든 다음에 하지.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시작하는 겁니다. 2번째 뭐예요? 타이밍을 맞추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앞으로 주식시장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거예요. 외국인이 팔고 있어요. 기관 투자가 팔고 있어요. 주식이 안 좋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현금 비중 늘리세요. 또 주식이 좋을 것 같으면 현금 비중을 줄이세요.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럴듯해요. 가장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에 투자하는 거라고 그랬죠.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나는 개의치 않죠. 왜냐하면 나는 길게 보니까, 나는 5년, 10년을 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주식 투자는 가격을 맞추는 게 아니다. 뭐예요? 시간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쓰는 사교육비가 너무 화가 나는 돈인 거예요. 그 돈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주식을 사셨으면 나중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원에 보내고 있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한 달에 얼마 쓰세요? 그랬더니요, 600만 원 쓴대요. 600만 원을 왜 아이한테 주식 사주면 어떻게 될까요? 50억 정도 돼요. 50억을 아이 괴롭히는 데 쓰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짓을 할까요? 그렇죠. 금융문맹이죠. 돈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복리를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있고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선생님이 항상 하지 말라는 매도, 이 마켓 타이밍 이 부분인데요. 이 수익이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이거를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견디기가 힘들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럴 때 이제 실제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거를 극복을 하셨는지가. 맞아요. 주식 가격이 막 2배가 되고 3배가 되면 팔고 싶죠. 근데 전혀 팔지 않는 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이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샀는데 주식 가격이 2배, 3배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돌아가 보는 내가 이 회사를 왜 샀지? 내가 이 회사를 살 때는 2배 벌려고 산 게 아니에요. 이 회사를 산 이유는 10년, 20년 후에 10배가 될 거로 생각하고 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회사의 가격이 3만 원이 됐다. 근데 보니까 더 이상 올라갈 것 같지 않다. 그럴 때도 있어요. 평균적으로 제가 펀드 매니저였을 때 평균적으로 그 보유 기간이 8년, 9년 이랬어요. 주식 투자는 내가 30% 벌었다고, 50% 벌었다고 그렇게 파는 건 아니에요. 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10배 그렇게 된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좀 길게 보시면 그렇게 안 팔았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3만 원이 됐어요. 근데 2만 원이 됐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때요? 아, 그때 팔 걸, 그죠? 그게 소위 의해서 마켓 타이밍이에요. 제가 이제 반은 우스갯소리로 예를 드는 게 있는데, 제가 펀드 매니저였을 때 옛날이죠. SK텔레콤을 3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그게 10만 원이 된 거예요. 짧은 기간 동안에. 제가 이제 제 친척 중에 한 분이 어떤 주식을 샀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핸드폰 보급이 잘 안 됐을 때 엄청나게 사람들이 핸드폰을 쓸 거다. 그래서 SK텔레콤 사시라. 그래서 그분이 샀어요. 그때 10만 원 됐죠. 근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어떡하냐고. 그래서 뭘 어떡하냐. 그냥 갖고 있으면 되지. 근데 그분은 주식 투자를 많이 안 해보니까 좀 불안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다시 6만 원으로 된 거예요. 6만 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 SK텔레콤이 독점이었는데 정부에서 라이센스를 5개인가 더 준 거예요. 그러니까 독점적 지위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SK텔레콤이 안 될 거다 생각해서 6만 원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때 10만 원을 왜 못 팔게 했냐고. 그랬는데 다시 또 기다리니까 다시 10만 원 됐어요.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지금 팔았냐고. 그래서 팔으라고 그랬죠. 너무 나를 괴롭히니까. 그죠? 그래서 3배 벌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주식을 얼마에 팔았을까요? 440만 원에 팔았어요. 길게 보지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1년 6개월 갖고 사람들은 너무너무 막 생각이 왔다 갔다 하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제 유튜브에 악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너 때문에 망했다. 뭐 주식 투자 괜히 하게 했다. 요새는 다 선풀이에요. 고맙습니다. 주식이 올라가니까. 조금 떨어지면 또 다시 변합니다. 역시 너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비희비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모아가는 거다.